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여기는 에너지 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염현석입니다. 만약에 나연 PD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40배가 비싸다. 뭐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근데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40배 비싼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인데요. 오늘은 그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스웨덴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길거리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Ja, vi sparar ju energi genom att inte använda lampor så himla mycket när vi inte behöver dem verkligen. Utan vi tänker ju på det i vår familj. Ja, vi värmer ju upp vårt hus med någonting som heter fjärrvärme. Det vill säga vi värmer inte upp med direktverkande el inne i huset. Okay. Fjärrvärme det är ju i princip det renaste du kan göra. För man eldar ju upp sopor. Och det går ju tillbaka, värmen går ju tillbaka till huset. Och det är ju kommunen som har ansvaret för det. Så det är väl ett ansvar också gällande el. Det drar inte så himla mycket el att använda fjärrvärme. 그럼 스웨덴 국민들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할까요? 먼저 전기 요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전기요금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19년 수준으로 다 환산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Electricity Price, Household Electricit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의 변화가 이렇게 표로 딱 나와 있는데요. 1995년 기준으로 지금의 한 110 정도, 110 크로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 200크로네까지 이제 올라갔고 다시 조금 내려가다가 2020년, 그러니까 이때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때도 200크로네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 제가 찾아봤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가 33크로나라고 합니다. 1kW 시당 가격인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 기준 우리가 200크로나였습니다. 스웨덴 1kW 시당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24,500원입니다. 나연 PD 200kW 정도 썼다 그랬죠? 네. 그러면 200만 원.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얼마냐? 33크로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50원입니다. 우리나라가 1kW 시당 지금 110원 정도니까 한 40배 정도 비싼 거죠. 우리 나연 PD가 200kW를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200을 곱하면 됩니다. 4,000원에 20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80만 원입니다. 자, 전기요금 80만 원 냈다. 생활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스웨덴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끼게 될까요? 저희가 스웨덴의 한 시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시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har ju sparat in väldigt mycket energi här i Östhammar. Just när priserna blev så pass dyra på grund av krig och så vidare i världen. Så att vi har gjort ett jättestort arbete med att förbruka mindre. Och vi har till och med sparat in pengar på det. Ja, men det är många enkla saker egentligen. Att tänka på vilka lampor man använder, hur mycket värme man har hemma. Men även liksom vad man värmer upp sitt hus med. Det är väldigt många nu som har gått från el till exempel att elda med ved eller pellets. 자, 그렇다면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도대체 얼마나 잘 살면 이런 전기요금이 감당이 가능할까? 한번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32,000달러입니다. 스웨덴은요 58,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스웨덴 국민들이 전기를 아끼고 이렇게 뭐 심지어는 난방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지 못하고 뭐 장작이나 펠렛을 이용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좀 에너지 산업 구조, 그 나라의 에너지 산업 구조 아니면 에너지 구조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웨덴에서 공급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한눈에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이 눈에 띄나요? 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죠. 1975년 정도부터 원자력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한 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을 가동도 하기도 했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원전을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원전은 대표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용 후 해결료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원전 해체,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후행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다 합한다고 하면 저렴하다고 하는 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전기 요금이잖아요. 사실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요금을 절약하는 것, 특히 뭐 전기 요금, 또 다르면 뭐 가스 요금, 뭐 난방 요금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또 하나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웨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전 타입별 이런 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이드로 파워, 뭘까요? 수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뉴클리어 파워, 대부분을 수력과 원자력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자, 하이드로 파워, 뉴클리어 파워, 정말 돈 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얘네들은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싼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저전력으로서 수력과 원자력이 쭉 사용이 되고요.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런 변동량들을 풍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이렇게 보조장치, 지금과 같이 보조장치가 많이 없이 뭐 ESS든 수소든 뭐든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없을 때는요, 정말 전기요금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최종 에너지원이 스웨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공업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운반, 이제 국내 운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에서 뭐 스스로 사용되는 거.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살색으로 표현된 거 있습니다. Losses in nuclear power plant. 이만큼의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고 있는 걸 보고 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원자력 에너지만 잘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그렇게 에너지 변동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 수단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고, 이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수소든 ESS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플렉처가 심한 이런 전기 요금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우연히 저희 취재진이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스웨덴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되게 전문가분을 한 분 만났어요. 되게 에너지 섹터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말씀이 저는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Jag tror att man är inne på lite fel spår just nu i Sverige. Man pratar väldigt mycket om att spara energi, men våra stora problem är att vi har problem med tillgång på effekt. Det gör att vi kanske sparar energi när vi har väldigt stor tillgång på kraft, medan vi slösar med energi när vi har dålig tillgång på kraft. Under långa perioder, när det blåser eller när det är gott om sol ute, då har vi väldigt gott om energi. Men då har vi ofta väldigt litet behov i Sverige. 우리가 에너지가 많을 때는 굳이 에너지 절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외치고는 있지만 그 재생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보조 수단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보조 수단의 그런 가치는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됐건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단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름이 더운 만큼 겨울 엄청 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유가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현명하게 잘 사용하셔서 폭탄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